그래서 여기 A1에다가 회비 납입 치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지우시면 되냐면 전체 선택한 다음에 혹시 다른 글씨 있으시면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A1에다가 회비 납입 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 금액, 유재석, 김재동, 네, 그 다음에 박명수, 노홍철, 그 다음에 5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치세요. 숫자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요. 네, 여기까지 치셨죠? 그리고 치시다 보면은 지금은 상관없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액에 보시면 쉼표가 없어요. 맞죠? 여기 범위 지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엑셀 자체가 저기 계산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면 요 위에 쉼표 있어요. 요 위에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누르면 돼요. 그것도 없네. 오른쪽. 네, 그냥 누르면 끝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 알아서 뭐가 찍혀요? 쉼표가. 근데 이거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숫자 많이 쳐요, 안 쳐요? 쳐요. 네, 그래서 엑셀을 앞으로 더 많이 쓰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실무에서 숫자는 곧 뭐죠? 돈입니다. 대부분 다. 맞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그 계산이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돼. 그래서 엑셀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엑셀로 쓰면은 내가 계산 공식이나 수식이나 함수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요거는 뭐 할 때요? 퍼센트 넣을 때. 여기에다 1 쳐보세요. 1. 빈 공간에다가 아무 데나 괜찮아요? 네. 1 치고 엔터. 이거 대부분 아시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 계셔서 혹시 요렇게 뜨는 분 있으세요? 네. 혹시 요렇게 뜨는 분은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가 그 이 셀 설정이에요. 여기 눌러서 일반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다 보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치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딴 걸 쳤는데 얘가 이상하게 바뀌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위에를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날짜 넣었죠. 그러면 이 셀 자체 칸이 날짜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다른 거를 보고 싶은데 엉뚱한 걸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뭘로 바꾸시라고요? 일반으로. 한두 번 해도 그렇게 날짜로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근데 알아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셀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1월 1일이면 1 빼기 1 이렇게 넣으면 컴퓨터에서 이 칸은 날짜 칸이구나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거 나오면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일주일에 며칠 수업하죠? 5일 수업하죠? 네,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1 클릭하시고 퍼센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몇 프로 나와요? 100% 나와요. 몇 프로 나와요? 100%. 왜냐면 1은 100%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퍼센트를 누른 다음에 1 치면 1% 나옵니다. 여기 빈 공간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퍼센트 누르신 다음에 1 치면 1% 나와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치고 퍼센트 누르면 1이 100%예요. 그래서 100이 나오고 퍼센트를 걸어놓고 숫자 치시면 그 퍼센트로 나와요. 별거 아닌데 이게
뭘 먼저 하나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예. 1 쳤는데 100 나왔어. 그럼 다시 1 치면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적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워주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그리고 엑셀에서 제일 쉽게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누르시고요. 아니면 하나는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1 쳤죠. 1%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1 친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뭐 누르시라고요? 스페이스 엔터 쳐도 없어져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엑셀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냐면 엑셀은 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안에 글씨를 열심히 치신 다음에 내가 깜빡하고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몇 칸 띄기? 한 칸 띄기. 그래서 한 칸이 떨어지면서 글씨가 안에 있는 게 싹 다 지워져 버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름 보이세요? 이름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글씨가 날아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든 뭐든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내용이 다 날아가요. 네, 그래서 엑셀 하다 보면 처음에 뭐를 좀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냐면 클릭한 다음에 뭔가를 키보드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글씨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킬 때에는 컨트롤 뭐예요? Z 누르면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름에서 기억 치면요. 기억만 남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요 뒤에서 더블 클릭하래요. 그러면 뭐 나와요? 네, 커서 나와요. 네. 그래서 항상 등록할 때는 얘를 보고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눌러도 돼요. 여기 위에도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 누르면 요 위에 누르면 커서가 어디에 나와요? 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 옆에 금액 눌러보시겠어요? 네. 커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키보드 중에 F2라고 있어요. 위에. F1, F2 있어요? 없어요? F2 누르면 커서 떠요. 가끔씩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F2 그냥 저 몰래 쓰거든요. 그랬더니 가끔씩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나와요? 네, F2 누르면 됩니다. 저만 하면 궁금해하세요. 네, 미리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저는 키보드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F2를 많이 쓰는데 그냥 헷갈리시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클릭하시고 요 위에 누르셔도 커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단축키는 F2.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쓸 게 요거 많이 써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이 뭐 하는 거죠? 네, 합치고 가운데 맞춤은 원래 2번을 해야 돼요. 병합한 다음에 무슨 버튼 눌러야 되죠? 가운데 눌러야 되는데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합치고 가운데 맞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버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여기 회비 납입 보이세요? 여기 2개 범위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병합하고 뭐요? 가운데 맞춤 누르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디로 와요? 가운데로.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잘못 맞췄거나 아니면은 병합을 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러면 원상복귀 돼요. 그러니까 요 버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엑셀을 기본적으로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쉼표. 왜냐면 숫자 많이 치니까.
그 다음에 합쳐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요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여기 범위 지정해보세요. 이름부터 4만원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선 긋는 거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표처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 그을 때는 여기 있어요. 글꼴 위에 보시면 여기 테두리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테두리. 그거 눌러보세요. 목록 단축. 여기에서 필요한 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모든 테두리. 이거 누르면 범위에다가 다 뭐예요? 선 그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교재 뒤쪽에 다 할 거예요. 그냥 미리 오늘 그냥 맛보기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선 긋는 거,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뭐요? 쉼표 스타일. 요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만 가운데 정렬할 때는 여기 있어요. 가운데 맞춤. 항상 요 모양은 무슨 맞춤이에요? 가운데 맞춤이에요.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면 글씨가 어떻게 되죠? 가운데로 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연습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노홍철 밑에다가 합계 치세요. 뭐요? 합계. 그리고 옆에 칸으로 오세요. 그 합계가 썸이라 그랬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함수를 안 써도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거기 목록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합계, 평균, 숫자 계수, 최대값, 최소값. 네,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계를 누르시면 썸이 자동으로 떠요. 네,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썸이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면 되는데 범위 지정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잡으면 넣어주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믿지는 마세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똑똑은 한데 멍청도 해요, 이분이 항상. 그래서 100%는 없어요. 그래서 뜨는 거 보고 맞으면 엔터, 틀리면은 범위 지정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금액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회비 내면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엑셀 가지고 용돈 수첩도 만들 수 있고 가계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 본인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무료로 엑셀로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다 쓰시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밑에다가 인원수라고 쳐주세요. 인원수. 우리 회원이 몇 명인지. 우리 회원이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오른쪽으로 또 오세요. 또 오시는데 요번에는 숫자 개수. 무슨 개수요? 네, 숫자 개수가 카운트예요. 뭐요? 근데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합계까지 잡아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합계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5만 원부터 얼마까지요? 4만 원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엑셀을 잘 쓰시려면 산수하고 좀 친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인지 하고 싶은데 얘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5만 원부터 얼마까지요? 4만 원까지 하면 몇 명이라고 뜨죠? 4명. 네, 4명이라고 뜹니다. 4라고. 지금부터 이제 이거 뒤에서 할 거예요. 이 뒤에다가 명자 넣어볼 거예요. 네. 우리 4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뒤에 뭐까지 오면 좋아요? 네, 몇 가지 오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나중에 여기 4 클릭해보세요. 틀렸어. 아 그럼 다시 하시면 돼요. 들리셨으면? 이거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맞아야 되면. 맞죠. 네, 다 맞아요. 그
네, 여기 클릭하시고 우클릭? 아니요. 요 4만 클릭하시면 요 위에 함수 떠요, 안 떠요? 네. 여기 끝에 클릭하세요. 끝에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신 채로 숫자 7 누르세요. 그게 이제 엔드 버튼인데 네, 이게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우리 뭐 넣을 거죠 지금? 명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예요? 명. 근데 그냥 명 치면 안 되고 큰 따옴표 명 치세요. 왜 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에다 큰 따옴표 넣으셔야 돼요. 시프트 누르고 뭐 네, Shift 누르고 7 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큰 따옴표. 시프트 7이요? Shift 7. 아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여기 큰 따옴표예요. 그 다음에 명자 치시고 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시고 네, 여기 끝에 클릭하시고 아니 완전 끝에. 네, 그 다음에 Shift 7. 네, 이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Shift 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명 치세요. 한글로. 그 다음에 네, 큰 따옴표 한 번 더 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말이 함수지 이게 프로그래밍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함수 자체는 프로그래밍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들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짜는 거고 프로그래머들은 무에서 뭐를 만드는 거죠? 유를 만드는 거죠. 그 차이뿐이지 어차피 프로그래밍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글씨를 넣을 때는요 한글이든 영어든 앞뒤에다 큰 따옴표를 붙이셔야 돼요. 큰 따옴표를 붙이면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이거 글씨야. 이건 글씨로 넣어야 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Shift 7 요게 이제 연결자라고도 하고 AND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4랑 이 뒤에 있는 명이랑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4명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금 하는 거 뒤에 가서 다 할 거예요. 그냥 요런 걸 배울 거다. 여기 유재석, 김재동, 박명수, 노홍철 있죠? 네. 뒤에다가 님자를 넣어볼 거예요. 누구누구 님 이렇게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러면 4개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뒤에다가 님자를 뭐 하면 돼요? 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원이 1000명이야. 그럼 몇 개 쳐야 돼요? 1000개. 네. 컴퓨터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상황일 때가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3개, 4개잖아요. 합계도 그냥 계산기 두드려도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100개 합쳐야 돼.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그 세금 계산서 200장 합치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계산기만 치면 안 맞는 거예요. 쭉 온 다음에 금액 써놓고 쭉 한 다음에 금액 쓰면 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0장을 엑셀에다 다 쳤어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으면 여기 합계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맞췄어요. 네. 왜냐면 계산기로 두드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을 때는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게 좀 더 어때요? 편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다 한 번씩 할 겁니다. 어디부터 보면 여기 유재석부터 노홍철까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게 집합체가 되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우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셀 서식 눌러주세요. 이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랬죠? 네, 셀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서식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셀 서식. 여기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요 칸 관련된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사용자가 누구죠? 네, 납니다. 내가 곧 사용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G 슬러시 표준이라고 요 위에 있으세요? 네. 지우세요. 그냥 오늘은 쫓아만 하세요. 지우시고 Shift 숫자 2 누르시면 골뱅이 들어가요. 뭐 들어간다고요? 네. Shift 숫자 2 네, 위에 그러면 골뱅이 들어갑니다. 이 골뱅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입력한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 골뱅이 넣으시면 여기 위에 뭐라고 뜨죠? 유재석이라고 뜹니다. 떠요 안 떠요? 네. 안 뜨시는 분 얘기하세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아 괜찮아요. 딴 이름이라도 뜨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걸.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가운데에서 유재석 가서 누르시고 아니요. 네. 그때 그냥 밑으로 쭉.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클릭 셀 서식 네, 밑에서 네, 그거 누르시고 여기 표시 형식 이 사용자 지정 하셔서 지워버리고 네 아니 그 위에 거 여기 네 그거 다 지워버리시고 골뱅이 하나 넣어주세요. 시프트 네. 골뱅이 누르고 이거 어떻게 뒤쪽에 있어요. 골뱅이 누르고 어떻게 해? 골뱅이 누르고 기다리세요. 네,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이거 책 뒤쪽에 있는데 없으면 또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시험에서 이런 게 만드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네. 여기 뒤에다가 우리 뭐 넣을 거죠? 님. 네, 님자 넣을 거예요. 큰 따옴표 님 치세요. 큰 따옴표 하시고 님 치시고 큰 따옴표 닫으세요. 그럼 끝이에요. 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붙이는 거랑 그냥 글씨에 붙이는 거랑 좀 달라요. 함수에 붙일 때는 Shift 7을 눌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연결을 붙여야 되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골뱅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 칸에 들어가 있는 글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골뱅이를 치면 요 칸에는 유재석, 요 칸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김재동이 되는 거고 큰 따옴표하고 글씨 치면은 요 글씨가 그 뒤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님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시는 거냐면 똑같은 걸 뒤에다가 다 넣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엑셀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회원이 100명이야. 근데 뒤에다가 똑같은 글씨를 다 넣어야 돼. 이거는 글씨만 되는 게 아니고 숫자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넣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다 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만들던가. 그럼 저기 5만 원에부터 4만 원까지 원을 내려면 똑같이. 아니요 이건 또 달라요. 네 하죠 뭐 또.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숫자 범위 지정하세요. 요번에 원 만드는 거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한 번씩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셀 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와주세요. 사용자 뭐요? 지정.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4,43. 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세 자릿수마다 못 찍어라. 네, 쉼표 찍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큰 따옴표 뭐요? 원. 그러니까 똑같네. 아까. 예, 방법은 똑같은데 넣는 게 달라요. 아, 문자일 네. 때는 골뱅이, 숫자일 때는 샤콤마 샵샵이야. 그렇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 엑셀. 네, 위쪽에 보면 그거.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큰 따옴표하고 계속 나오는 거죠. 글씨. 아니, 계속 안 나와요. 이거 몇 번 안 나와요. 표준으로 네. 바꾸면. 몇 번 안 나오는데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샵콤마 샵샵 0이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없으면 0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샵 지우고 0을 또 넣으면은 0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오고. 네, 하나가 더 나오는 거. 그 대신 뭐가 없을 때요? 숫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샵콤마 샵샵 0의 뜻이 뭐냐면 숫자가 있으면 세 자릿수마다 못 찍어라. 점 찍어라. 네, 쉼표 찍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치가 없으면 몇 나와라? 0 나와라.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숫자가 없으면 빈 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0을 샵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0하고 샵의 차이가 뭐냐면 샵은 숫자가 없으면 안 보여줘요. 근데 0은 숫자가 없으면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요 칸에다가 숫자가 없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샤콤마 뭐야? 샵샵샵. 그럼 이렇게 50, 60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숫자가 없을 때 아예.
아 숫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0을 넣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예, 그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0을 쳤는데 여기가 0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끝에가 0인 거고 0을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요거를 뭘로 바꾸세요? 샵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생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저야 이거를 많이 떠들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래, 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근데 18만 원 뒤에도 원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다시 그렇게. 그래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네. 1분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18만 원 뒤에다가 원 만들어 보세요. 네.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잘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유재성님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님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만든 거예요. 아까처럼. 타이핑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타이핑은 유재성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님자가 없는데 님이 있네? 그러면은 이건 만든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5만 원 클릭해보세요. 그럼 위에 원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원은 아까처럼 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다 원을 치잖아요. 그러면 덧셈 뺄셈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해되시죠? 원은 그 글씨잖아요. 글씨는 덧셈 뺄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느냐 조금밖에 못 쓰냐 이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은 넣었지만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 만약에 5만 원을 치면 그러면 여기 계산할 때 빠져버리잖아요. 네, 빠져버려요. 계산할 때. 왜 빠져요? 얘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또 지금은 계산되죠. 왜냐면 원을 안 쳤으니까. 원 만약에 걔만 맨 위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안 쓰면 네. 그리고 걔만 빠지고 그렇죠. 계산이 걔는 되면 빠지고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계산할 때 원은 글씨니까 아예 계산할 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범위에다 넣어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덧셈 뺄셈이 가능하냐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냐 그런 것도 이제 나누어지는 게 엑셀이에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는 좀 아픕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걸 하려면 내 머리가 조금은 뭐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냥 편하게 수업하지만 진짜 처음에 수업할 때는요 집에서 2-3시간씩 걸렸어요. 1시간 떠들려면 집에서 2-3시간씩 책 보고 반복해보고 A로 설명할 거냐 B로 설명할 거냐 고민해갖고 테스트로 A도 한번 해보고 B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봅니다. 눈을 봤더니 A로 했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A는 이제 빼고 B로 했더니 그래도 좀 똘망똘망 하셔. 그러면 B로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을 다 거친 거예요. 근데 함수할 때 이거는 제가 2가지를 초반에 테스트할 거예요. 뭐냐면 교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용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제가 자격증반에서 쓰는 방법인데 저도 이제 컴알반이 있고 ITQ반 있잖아요. ITQ반에선 교재용으로 하고 컴알반에선 이해용으로 하는데 이해용이 시간은 좀 더 걸려요. 그 대신 장점은 뭐냐면 조금 더 이해하니까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때요? 넓어지는데 제가 몰래 테스트를 한두 번씩 할 겁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안 되는 걸 이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교재용으로 한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쭉 쫓아오시면 어느 순간에 제가 한쪽 라인으로만 갈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두 가지를 좀 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썸 쳤죠? 이게 이해용이에요. 네, 나중 되면은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함수가. 네. 요게 이제 FS라 그래서 함수 마법사예요. 우리 도와주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아니죠. 네, 월요일부터 할 건데 월요일부터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에 한 7, 80%? 네,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본 거고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뭐 할 거예요? 하나씩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교재 없는 것도 몇 가지씩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잡다 지식이 좀 많아서 엑셀 쪽에 그래서 요럴 때에는 요렇게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연습을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기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오히려 빠지실 거면 초반에 놨지 중후반에 빠지면 거긴 함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빠지시는 게 훨씬 더 괜찮으세요.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